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1강 회의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뭡니까? 윗부분은 모여있는 형상이고 아래는 사람이 꿇어 앉아서 어떤 명령을 듣는 모습이다. 명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명령형이 됐죠. 다음은 보일시와 풍성할 풍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죠. 풍성할 풍은 제기 그릇에 옥이 담겨 있는 모습에서 여기에다가 보일시를 넣어서 예도, 예절의 뜻이 된 글자죠. 예도 예, 예의 예. 다음은 부숫자로 머리를 산발하고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의 모습. 그래서 늙을로. 다음 건문의 자형은 뭡니까? 위에 불꽃염, 밑에는 등불을 든 거. 등불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 소전에 와서는 덧불멱을 붙여서 밑에 또 힘력을 쓰는 형상으로서 야간 작업을 표현했다. 밤에 야간 작업에서 노력이나 노동의 뜻이 됐다. 노동으로 고통받는 의미로서 일할로가 됐죠. 다음은 구슬 옷가 밑에 들공으로 이루어져서 구슬을 던지면서 노는 모습에서 놀다, 우롱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된 자죠. 그럼 오늘 수업 내용 할 거 볼까요? 헤아릴려, 대질할려, 중국어로는 리아오 됐죠. 리아오. 말도 붙습니다. 앞에는 쌀미, 용량을 재는 뒤에는 말두로 이루어진 회자로 쌀을 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양을 헤아리다 이 뜻으로 된 자로 재료, 계산 등의 의미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쌀미와 말두로 구성되어서 헤아릴려, 대질할 려자가 됐죠. 다음은 앞에는 지금 뭡니까? 건문의 장형은 굉장히 복잡하죠. 양쪽에 물수가 있고 중간에 아들자가 머리가 막 흩어진 모양이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흘러 이동하다 이런 뜻이 됐죠. 나중에 이제 흘 유자에서 소전에 와서는 오른쪽에 내는 사라지고 그죠? 흐르다, 유파, 지류의 뜻을 나타냈다. 지금 양쪽에 물이 있고 아이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흐를류 글자가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아들자의 거꾸로 된 모습이죠. 다음 여선육. 여선육은 뭡니까? 농막집 모양이죠. 농막집. 후에 와서 이게 농막 여자가 여선육과 발음이 비슷하다. 류이 어떻게 류와 같습니까? 하는데 중국어 발음은 입성이 없죠. 류 되죠. 류. 요는 농막요는 루, 류 유사 발음이죠. 그래서 여선육 육자로 표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농막에서 여선육자로 가차된 글자죠. 다음 밤율. 갑골문의 자형은 밑에는 나무목이고 위에는 과실나무죠. 나무가 과일이 많이 달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밤나무의 뜻을 가지게 된 거다. 뒤에 두렵다, 떨다의 뜻으로 또 가차되었죠. 이 밤나무가. 그래서 밤율 앞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두려워할 율이 되죠. 밤율, 나무목에 과일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던 자, 밤율. 다음은 마을리. 소전의 자형은 밭전과 흙토로 되어 있죠. 밭과 흙이 있으면 뭡니까? 그게 사람이 마을이 서게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것이 나중에 마을의 뜻이 되었다. 마을리는 밭전과 흙토로 구성되었다. 리 이렇게 발음되죠. 자,
벌써 복습입니다. 갸릴료, 사료, 사료가 아닙니다. 사료. 생각이 깊다 할 때 사료가 깊다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사료를 하죠. 원료, 原料, 예, 원료가 뭡니까? 근원이 되는 재료죠. 예. 급료는 뭡니까? 월급이죠. 월급. 임금, 급여 이걸 급료를 하죠. 예. 요금은 뭡니까? 버스 요금, 그죠? 예. 차 탈 때 내는 요금, 품삯, 예. 값을 요금이라 하죠. 예. 다음 흐를류 뭐라 했어요? 예.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그죠? 유속,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속도죠. 유속. 예. 교류는 사기일 교자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교류하는 거죠. 문물 교류. 예? 예. 인류, 예. 그 부류에서 첫 번째 가는 거죠. 첫 번째 가는 지위를 인류를 하죠. 예. 인류대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산유수는 글자 뜻대로 본다면은 푸른 산 속에 흐르는 물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것을 청산유수를 하죠. 예,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다음은 뭡니까? 농막려의 글자에서 음이 같다 해서 여선육의 뜻을 가지게 된 자, 여선육. 예. 그러니까 8부수지만은 이게 농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선육이 8부수하고는 사실상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만은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부수들도 많죠. 예. 육갑이란 뭡니까? 60갑자를 육갑이라 하죠. 예. 그 다음에 육서. 육서는 이 6인데 음이 류로 발음되니까 기억 받침이 없죠. 류수, 육서는 한자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 지금 우리는 지금 회의제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 모양을 본던 상형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의 추상적인 부호를 나타내는 지사자, 그 다음에 두 글자 이상이 합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회의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 그 다음에 비에 전주와 가차는 자주 쓰이지 않으니까 이 서의 그 한자에서 구성된 6가지 원칙이죠. 육효는 효가 6개죠. 우리 태극할 때 태극기에 건께는 효가 3개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셋을 더하면은 6효가 되죠. 6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면 64개가 되죠. 그다음 오륙도는 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는 그 노래에 오륙도가 나오죠. 오륙도는 섬이 5개 되었다가 6개 됐다 하는 거죠. 그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 5개로 보였다가 6개로 보였다 해서 오륙도입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죠. 다음 밤률은 뭐라 했어요? 나무 위에 열매가 달리는 모습. 이게 밤률이다. 율곡은 율곡 이선생이죠. 이선생. 율곡이 그 이선생이 왜 호가 율곡일까요? 그 살았던 곳이 밤골짜기겠죠. 밤골짜기. 조율, 짜오리, 리을 받침 없죠. 짜오리, 율자도 리을 받침 없이 리 이래 되죠. 밤과 대추.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추. 대추는 열매가 하나, 밤은 열매가 셋. 열매가 하나면 왕, 열매가 셋은 삼정성. 그렇죠? 그래서 대추와 밤이 아주 과일 중에서는 어뜸으로 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려워할 율은 밤율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왜 하필이면 밤율에서 마음심을 들어가서 두려울까요? 밤송이에 보면 두렵게 생겼죠. 자, 다음 밤을 제사에 꼭 필요한 과일로 지목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앞에서
열매가 셋이기 때문에 삼정성의 의미도 있지만은 보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본이라는 것은 근본에 보답한다. 부모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밤은 씨앗에서 자라나 가지고 나무가 되어도 그 씨앗이 그 나무 끝뿌리에 계속 붙어 있어요. 예?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근본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 높은 과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원 같은 데가 보면은 그 지방 있잖아요. 지방을 밤나무로 사용하죠. 그것도 닭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에 밤나무로 지방을 하는데 그게 위패로 삼는 게 바로 보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을리. 이장카면 뭡니까? 마을의 장이죠. 예. 향리, 샹리, 예. 마을리 뭐라 했어요? 밭정과 흙토로 구성되어 가지고 마을이다 그랬죠. 예. 향리는 뭡니까? 고향 마을 혹은 시골 마을을 향리라 하죠. 동리는 마을을 이야기하죠. 동으로도 하고 리로도, 옛날에는 동인데 요즘 리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방행정구역이죠. 동과 리를 통칭할 때 동리라 하죠. 예. 이정표. 이정표는 뭐예요? 그 마을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어디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정표죠. 다스릴 리, 송리, 잉어리, 살쾡이리. 다스릴 리는 마을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 리가 들어갔죠. 네. 다스릴 리는 앞에 임금왕이 들어갔고, 송리는 어디 안에 들어갔죠. 잉어리는 물고기가 들어갔고, 살쾡이는 개견보수고. 다스릴 리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잉어리 같은 게 볼 수 있는 글자는 왜 잉어리를 이렇게 썼을까요?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고기를 잉어로 본 거죠. 그죠?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오늘 글자가 끝났네요. 뭐 배웠습니까? 쌀미와 말두로 구성된 헤아릴려. 그 다음에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허를류. 그 다음에 농막지부의 모습을 본뜬 자에서 음이 비슷하다 해서 여섯을 뜻을 나타내는 여선류.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모습에서 밤율. 밭전과 흙토로 구성되어 마을을 나타낸다 해서 마을리.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